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이 껴있어 짧은 거래 기간 속에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열어보시죠.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강한 11월인데 올해는 기대감이 무산될까? 네, 쭉 이번 달 보니까 변동성이 컸는데 벌써 11월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소폭 좀 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있었던 일부터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반등했던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 금리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요즘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미국인데요. 페드워치 2라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나 이런 거를 결국 옵션 가격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가격인데요. 이게 30% 내외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다시 이게 또 70%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왔고요. 지금 일요일 미국 시간 현재 시간은 69.5%니까 다시 7대 3으로 바뀌어놨어요. 네. 그만큼 이제 조금만 소식에도 그 금리가 출렁거리는 예측이 출렁거리는 거 되겠고, 다만 또 한 분이 이런 얘기했고요. 또 다른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12월 12일 날이 금리의 결정인데 그때까지는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관련된 나름 호재가 있었죠.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단독 기사를 썼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소위 H200 있죠. 지금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수출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블룸버그발 소식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블룸버그가 직접 물어봤을 때는 결정된 바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냐라는 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주가 쭉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반등했지만 결국은 다시 되밀리면서 소폭 약세로 일단 지난 주말에 마감된 것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와 AMD 똑같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같이 좀 반등했다가 같이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름 반등 요인은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우려보다는 소폭 상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7일 예비치가 50.3이었고요. 컨센서스가 50.5였는데 발표한 수치는 50.0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또 괜찮다라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요일 날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이 1.9% 내렸고요. 다우지수도 1.9% 그리고 나스닥 2.7%까지 내려갔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11월 한 달로 보면 그리고 두 달로 보면 11월과 12월이 가장 상승폭도 높고 상승 확률도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대 지수 모두요. 지금 월초부터 지금까지 2에서 6%까지 주가가 지수가 좀 하락해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요. 4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지금 시작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1월과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월가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만 보면은요, 이게 미국은 워낙 90년의 S&P 500 역사가 날짜별로 다 기록돼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11월 한 달 그래 보면 마치 11월 한 23일 요 온전히부터 좀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요 노란색 박스가 22일부터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건 통계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살아 있었다는 것이 경험이 되겠고 이런 추세가 11월과 12월까지 해서 쭉 올라갔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월별로 계산해 보면 사상 최고가로 끝났던 달은 사상 최고가를 그때는 압도적으로 12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월, 12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GDP 나우도 가끔 말씀드립니다.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하는 GDP의 현재 추정치를 나오는 건데요.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지금 4분기요. 현재 진행되는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4.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2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전망이 우상향 추세가 최근 들어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고민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AI 관련주가 재미없다.
버블인데요. 여기도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보입니다. AI와 관련이 없는 주식들 있죠. AI 관련 주식가 있고 AI 관련 없는 주식을 때려보면 관련 없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약간 말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네. 분산 투자 충분히 돼 있으면 고점 대비 한 5%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큰 뭐 조정 하락 국면에도 아니라는 점 분명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소식으로도 12월의 금리 결정의 예상이 출렁입니다. CME 퍼드유초에 따르면 지난주에 그 12월의 금리 인하 예상이 30%까지 떨어졌다가 주말이 지나자 7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12월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이럴 것이다. 변동성. 그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 나온 종목 이슈들 좀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증시는 흔들리지만 구글 알파벳의 승승장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벳 시총 3위, 이제 2위를 노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3위에 등극했네요. 네, 일단은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분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 전체 주시장 재미없지만 알파벳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표정 관리를 할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엔비디아가 1위가 되겠고요. 애플이 2위인데 애플과 지금 알파벳 차이가 지금 크게 나지 않습니다. 10% 정도 차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알파벳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상회한 것은 거의 지금 3년, 4년 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알파벳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수익률만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만 보면 알파벳이 58%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올라갔고 S&P 500이 12% 그리고 나스닥도 전체 1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재미없다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수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핵심 동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실적이죠.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 모든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했다는 거 보시게 되겠죠.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죠. 작년만 하더라도 구글 받아놨을 때 뭐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다른 쪽이 커지다 보니까 구글은 뭐 했냐는 비판 많았고 이렇게 AI가 되면 검색 시장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후가 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성능 때문에 검색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고 거기서 돈을 더 잘 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해소되는 분위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10월 초 이후에 알파벳 주가는 23% 올라갔고 S&P 500은 마이너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알파벳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도 13% 올라가 있기 때문에 12%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정도 가고 있고 언제라도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발표된 구글 제미나이 3.0에서도 뭐 찬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다 보셨을 것 같고 아마 직접 써보신 분들도 깜짝 놀랄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하여튼 월가 투자 의견은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24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고 지난 제미나이 발표된 이후에서도 워낙 찬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2위 하는 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1월 증시는 흔들렸지만 구글 알파벳은 새로운 히어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이후에도 계속 증시는 흔들리지만 구글 알파벳의 주가는 참 좋습니다. 2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일라일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일라일리 1조 달러 시대 체중 감량 약물 시장의 급성장은 일라일리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제약회사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갔고요. 10위까지 됐고 시가총액 1위를 돌파한 첫 번째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 작년부터 올해 중반까지는 특히 올해 뭐 가을까지도 큰 재미가 다시 없었죠. 워낙 그 전에 2, 3년 동안 워낙 소위 그 체중 감량 그런 시장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쉬었었는데 최근에 한 열흘쯤 정도 됐죠. 트럼프 대통령 또 제약회사 강행제 나오면서 약가 좀 인하 같은 거 나왔죠. 약가 인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일라일리가 상당히 더 유리한 입장이 돼 있다 하면서 일라일리가 다시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주도하는 모습이 되면서 이 일라일리가 속해 있는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지금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고 있고요. 좀 더 적게 들어가면 좁게 보면
제약업종 주가도 ETF도 사상제약과 여기에 지금 중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라이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지금 1조 달러 한 벅셋에 이어서 10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0위권에 들어올 정도로 정말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들러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마 주식을 생전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뭐 비만 치료제 하면 많이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시는 분 뭐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마운저라나 그 젯바운드 이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효용성 그리고 이제 가격이 상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계속 의료보험 처방 받고 그러면 개인당 일주일에 한 달 동안에 맞는 비용이 이번에 워낙 뭐 1,000달러 넘는 쪽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지난번에 월가에서 해서 백악관에서 미팅한 이후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150달러 얘기하거든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뭐 상당히 많이 싸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 수요를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체중 감량하는데 미국에서 의료보험적인 공적 지원을 왜 해주냐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워낙 미국은 우리랑 달리 엄청 비만인가 많으니까 비만 때문에 쌓여있는 수많은 부가적으로 나오는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번에 제도가 나온 건데 여하튼 일라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다만 늘 제가 제약업종 말씀드린 건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워낙 더 많이 알 수 있고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 분이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너하신 분들은 제약업체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이 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국내 업종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일라일리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정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드렸던 소위 ETF 관련 거로 하시는 것이 훨씬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도 짭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10월 이후에 투자 의견은 하향을 한 곳이 있었고요. 상향을 한 곳. 이렇게 투자 의견은 갈렸지만 목표 주가는 12곳이나 올릴 정도로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라일리 지금 핫한 종목임은 확실하고요. 지금 시초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주목도가 높게 좀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비트코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속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 리플도 지금 급등을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또 선행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번 반등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던 부자 아빠는 33억 원어치 팔아치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변동성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등락에 상향 중요한 점 하나가 금리에 많이 연동한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가 또 말이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나오고 늘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인다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뭐 부자빠가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때문에 쫓아가거나 쫓아 매매하는 거는 뭐 그건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될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읽은 기사 중에서 말씀드리면 탐리 있지 않습니까? 탐리가 12월 말까지 20만 달러 간다 그랬거든요. 20만 달러 가고 내년 뭐 수년 안에 뭐 300만 달러 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뭔 얘기인가 모르겠고요. 탐리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탐리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엄청난 변동성이 올라지면서 몸이 더 커질 수 있다 얘기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탐리가 오다가 12월 말까지 20만 달러 얘기했는데 1월 말로 한 달을 쑥 밀었다라는 정도까지 뭐 가십성이지만 뭐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